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입니다. 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43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현장 수입입니다. 보면은, 자,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 공무원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관세를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세 현장 수납.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장 수납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 하나입니다. 자, 얘는 여조라고 외우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검사 공무원이 보면 수입하는 되게 그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관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 보시면 검사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이제 현장에서 관세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갔다가 오게 되면은 이제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죠. 그때 뭐 한다? 그때 만약에 이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이 물어봅니다. 자, 이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적었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 거기다가 물품에 대한 가격 같은 것들 적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관세를 20% 해가지고 관세를 적용해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도 세관 공무원한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여행자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배가 이제 그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배가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국제항에 입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제항에 입항 못하고 어떤 천재지변 등 인해 가지고 그 배가 이제 보면은 이제 물품을 싣고 왔는데 이게 보호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럼 세관 공무원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물품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이제 관세를 그때 현장에서 수납을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조난 선박에 적재된 보호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가 되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국제항,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국제항입니다. 하지만 그 국제항이 아니라 다른 항국, 저 국내항에 도착한 경우는 이제 보호세 구역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관 공무원이 현장 가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이제 관세를 현장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조. 자, 2항입니다. 자, 1항에 대해서 관세를 수납할 때 보게 되면은 부득이한 정의가는 뭔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뭐 이거예요. 검사를 한 공무원이 관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검사한 공무원은 검사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검사도 하고 징수하게 되면 되는 경우는 그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이제 두 가지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자, 출납 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거를 출납 공무원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다른 공무원이 뭐 한다? 얘가 이제 그 다른 공무원이 출납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출납 공무원이 원래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출납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징수한 경우는 바로 출납 공무원한테 줘야 됩니다. 끝. 자, 변상입니다.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이제 선량 관리자로 주의를 게을른 경우는 잃어버린 경우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자, 원칙이 그렇죠. 출납 공무원이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출납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잊어버렸다 돈을 그런 경우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자, 4회선조입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뜨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압류 매각에 대한 유예입니다. 유예. 자, 압류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관세를 납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대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세관에서 뭐가 발동된다? 관세 징수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관세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그 물품 또는 그 자에 대한 일반 재산에까지 손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집에 가지고 이제 그 빨간 다시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것을 할 때 보면은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물품을 팔아버려 가지고 관세 충당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멈춘다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A라는 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는 외국에서 원재료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물품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자가 관세를 안 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장. 그리고 공장에 들어간 설비, 그런 것들도 세관에서 압류하고 이거를 매각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다? 이제 그렇게 매각해버리면 그 자는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이제 유예를 통해 가지고 너 한번 열심히 일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너네 설비 같은 것들을 압류는 안 할게. 그래서 보다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줄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압류 또는 유예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그런데 그 6개월 이내에 대해서도 뭐 한다? 그 자가 그럽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조금씩 관세 납부할게요. 그래서 보다 6개월 기간 동안에는 관세도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관장은 압류 또는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의 유예로서 사업을 정상 운영한다. 그 공장 생각하세요. 자, 그런 경우에 체납의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사항 압류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